역시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긴 했네요. 우리 리더님들 옷을 보니까 저도 오늘 아침에 목폴라를 입으면서 나 너무 오버했나 생각했는데 나오니까 날씨가 진짜 제법 쌀쌀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 저녁으로는 좀 되게 춥고 낮에는 또 온도가 좀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이럴 때일수록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요즘에 굉장히 우리가 뭐 7070에서도 운동 이야기도 많이 하고 실제로 우리가 지금 요즘에 그 25세트 라이드 덕분에 굉장히 또 열심히 운동을 하게 됐잖아요. 또 자의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타의로 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운동을 한다는 건 굉장히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그 7070에서 이게 들으면서 이게 운동이 우리가 탱크화에서 체력 단련이 1번인 이유가 여기 이렇게 있구나. 그걸 새삼스럽게 더 깊이 느끼는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다 그 7070 그 섭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 다 들으셨죠? 그 리더의 서재. 그 노화를 우리가 조절할 수 있대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렇게 샤방샤방하게 있다가 죽고 싶은데 그럴 수 있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좋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에 있는 우리가 그 25세트 라이드를 해보니까 굉장히 좀 신도 나고 운동도 되고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저희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우리 아메이 하시는 리더님들이 좀 여러 분 계세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25센트 라이드를 이제 다들 하셨겠잖아요. 그랬더니 어느 날 우리 아이가 집에 와가지고 엄마 나 8시에 친구들을 만나야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어디서 친구들을 만나? 그랬더니 우리 거기 자전거 타면서 만나기로 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전거 안에서 그 가상 공간에서 지금 우리 리더님들 함께 라이드 하면서 우리가 직접 만나진 않지만 라이드 하면서 그 가상 공간에서 만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정말 부모님이 이게 그런 상황이 그런 상황에 있으니까 환경에 있으니까 아이들도 같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너무 귀엽더라고요, 애들이. 그러면서 어떤 친구는 엄마가 아직 도착하지 않은 엄마가 있는데 왜 우리 집은 자전거가 안 왔냐 막 이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아이들이 엄마들 통해서 서로 더 소통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되게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요즘에 환경이 정말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빠르게 바뀌는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막 발맞춰서 빠르게 막 가지 못하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이 환경에 적응해 가면서 나를 좀 세워가는 그런 날들을 보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말 좋은 강의를 준비해 주셨는데 요즘에 날씨가 추우니까 괜히 더 좀 피곤한 것 같고 아침에도 이불에서 나오기도 힘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또 피곤하고 이런 건 다 또 뭐하고도 관련이 있을까요? 간. 칸 때문이야, 칸 때문이야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현주 리더님께서 간 건강에 대해서 준비를 해주셨어요. 정말 저는 우리 리더님들에게 이 센스가 너무 뛰어나신 것 같아요. 제가 이게 매주마다 소개를 할 때마다 어떻게 이 시의적절하게 가장 좋은 주제로 이렇게 찾아오시는지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오늘도 이제 살아있는 경험담이 아주 풍부하신 리더님이세요. 그래서 듣고 있으면 정말 이렇게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는 그런 리더님이십니다. 자, 소개하겠습니다. 에메랄드 우리 이현주 리더님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주입니다. 춥다고 말씀하셨죠? 추면 몸이 다 경직되잖아요. 그러면 싹 오그라들어요. 그러면 간도 오그라들겠죠? 그러면 먹는 것 오그라드는 만큼 줄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줄이지는 않잖아요. 오늘은 간 건강에 대해서 우리 간이 하는 일이 500가지가 넘는데요. 근데 이건 500가지가 넘는다는 소리는 500가지는 그래도 밝혀진 사실이지만 밝혀지지 않은 것도 어마어마하게 많대요. 저는 제가 음식을 먹거나 뭘 먹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할 때는 항상 제 몸을 생각해요. 내 간이 얼마만큼 힘들겠는가 안 힘들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간을 일을 조금을 시켜야
간이 피곤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는데 그러지는 않죠. 스트레스도 많죠. 먹는 것도 많이 먹고. 그렇기 때문에 간이 하는 일이 엄청나대요. 엄청나기 때문에 지금도 밝혀지지 않는 것이 많기 때문에 베일에 쌓인 간이라고 하거든요. 3대 영양소 대사와 간. 간은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분해하고 합성하는 기능을 한대요. 우리 음식이 들어가면 음식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숨을 쉬어도 모든 해독은 간에서 하잖아요. 간에서 하다가 간도 지치면 어디로 보낼까요? 장으로 보내거든요. 간에는 저장된 글루코겐이 그렇게 많은 양이 가지고 있지는 않대요. 그리고 콜레스테롤은 굳이 섭취 안 해도 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가 콜레스테롤이 있어야 돼요.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콜레스테롤이 많은 이유는 우리 몸에 염증이 많다는 소리거든요. 염증이 있는 부분에 콜레스테롤이 가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은 꼭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간 기능이 저하되면 출혈이 일어나기 쉽대요. 간이 안 좋은 사람들이 코피도 많이 나고 그다음에 멍도 자주 들잖아요. 어디에 살짝만 부딪혀도 멍이 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간 안 좋은 사람들이 복수차잖아요. 그게 단백질이 부족해서 그러거든요. 단백질 합성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병원에 가면 알부민이라는 주사를 맞잖아요. 그게 고단백이에요. 그래서 간 건강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단백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간에서 암모니아를 요소로 바꿔서 신장을 통해서 배출하는데 암모니아가 우리 몸에 차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공중화장실에 가보신 적 있잖아요. 공중화장실에 가보면 처음에는 숨이 막힐 것 같으죠. 그렇지만 거기 적응이 되면 또 그냥 살아요. 그렇지만 간은 엄청나게 무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빌리브린 대사라는 소리는 이것은 이것이 수치가 높으면 황달로 나타나잖아요. 헤모그램 찌꺼기가 바깥으로 배출이 돼야 되는데 바깥으로 배출이 되지를 못하면 온몸으로 혈관을 타고 돌기 때문에 몸이 노랗다 못해서 눈이 눈으로 나타나잖아요. 간이 안 좋은 사람들이 시력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눈하고 간하고는 직결된다고 하거든요. 하고 황달이 되고 나면 나중에 흑달로 변하면 그 사람은 건강이 회복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황달이라는 소리는 나 지금 안 좋아, 안 좋기 때문에 나 좀 봐줘 라는 소리거든요. 그럼 그때 고치야겠죠. 춥지도 않은데 제가 너무나 떨리네요. 병원에 가면 간이 이상이 있다고 하면 간 기능 검사 하죠. 그러면 저희 이 수치가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ALT 간세포 안에 존재하는 효소래요. 그리고 AST는 간세포 및 적혈귀의 골격근 등에 존재하는 효소래요. 그러면 이 효소가 간세포 내에 있어야 정상적인 간인데 이것이 유해산소로부터 공격을 받잖아요. 우리 스트레스를 받고 음식물 많이 먹고 술 마시고 그러면 유해산소가 간에 들어가서 정상세포를 공격을 하게 되면 이 ALT, AST가 빠져나간대요. 세포에서. 그러면 그게 혈액을 타고 나가면 우리 혈액 검사를 하면 간 수치가 높다, 낮다 그렇게 말씀들 하잖아요. 그래서 간 수치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간에서 제일 많이 하는 역할이 알코올 대사잖아요. 술 먹은 사람들 간이 제일 많이 하다가 어떻게 돼요? 간도 지치면 알코올 대사 안 해요. 그럼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 아프신 분들 있잖아요. 뇌로 가서 그래요. 간이 무리가 갔다는 소리예요. 알코올은 간에서 산화되어 아세튼 알데히드를 거쳐 초산이 된대요. 근데
이게 알코올이 들어가면 알코올 산화효소라는 효소가 들어가야 아세트알데히드라는 걸로 바뀐대요. 그러면 이 효소가 없는 사람들은 술 먹으면 안 깨는 사람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 효소가 없다는 소리예요. 하고 아세트알데히드가 또 초산으로 바뀌려면 이 산화효소가 또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죠. 그럼 이 산화효소가 없으면 술이 안 깨겠죠. 그럼 아침까지도 머리가 아프고 숙취가 있겠죠. 그러면 초산으로 돼갖고 물로 변해서 몸 바깥으로 배출을 하는 게 안에 그 알코올 대사를 시키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는데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걸치는데 우리는 순간 기분 좋기 위해서 술을 마시죠. 술을 마시면 뇌를 교란시켜서 우리가 술 마시면 하늘이 돈짝만하게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간이 부어서. 그래서 용기 나고 춤추고 놀고 쾌락을 즐길 수가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간이 망가지는지는 모르고 하고 있는 것이죠. 효소가 부족해서 이것이 없으면 해독을 빨리 못 하겠죠. 그러면 아침에 머리가 아프고요. 우리 술 먹고 나면 그 다음날 술 깨는 약이라고 드시잖아요. 저도 역시 술을 마실 줄은 아는데 그때 당시 기분이 좀 안 좋은 상태에서 산사춘 2잔 마셨거든요. 산사춘 2잔 마셨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천장하고 땅하고 뱅뱅 돌더라고요. 그리고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우리 친구가 그 약국에서 그걸 사다 줬는데 깨는 건 잘 깨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간에서 그 약도 해독해야지 술도 해독해야지 그러면 엄청나게 힘들겠죠. 술이 이러는데 우리는 날마다 여기 있는 분들은 아니겠지만 술시가 되면 오늘도 내일도 이 생활을 하죠. 술 마시는 사람들은 뭐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2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매일 술 깰 때 정도 되면 다시 또 술을 찾는 것이 사람들인 것 같아요. 재밌잖아요. 그리고 간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것이 해독이잖아요. 우리 모든 인공색소, 감미료, 방부제 인체 내에 들어가면 독소를 해독하는 과정이 간이거든요. 유독물질을 우리 먹거리 이렇게 많이 먹나요? 일반 사람들은 먹는데 저는 여기서 먹는 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약물도 안 먹고 술도 안 먹고 변이된 것도 안 먹고 제조, 공정, 정제된 거 쌀은 정제된 거 쌀은 정제 안 됐죠. 밀가루 안 먹고 냉동식품은 안 먹고 먹는 것이 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근데 일반인들은 지금 다 이렇게 먹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간이 하는 일이 엄청나겠죠. 우리가 지용성으로 우리 몸에 들어오면 수용성으로 바꿔서 바깥으로 나가야 된대요. 근데 지용성으로 들어오게 되면 세포막에 붙으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용성으로 바꿔서 빨리 배출을 해야 되는데 배출을 안 하게 되면 두통도 생기고 기억력 장애도 생기고 복통도 피로감 어지럼증 독성물질이 지방주기에 달라붙기 때문에 수용성으로 빨리 바꿔서 담즙산을 통해서 소변으로 바깥으로 빨리 내보내야 되는데 이걸 빨리 내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몸이 힘든 것이고요. 이게 지금 지용성으로 들어와서 수용성으로 배출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지용성에서 수용성으로 바꿀 때 독소가 엄청나게 나온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영양소가 들어가야만이 간이 무리가 안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쪽에서 합성 과정에서 또 수용성으로 배출을 할 때 또 엄청난 양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양소가 들어가야 된대요. 그러면 이 영양소가 다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영양식품에 다 있어요. 간이 도와주려고 그래요. 너무 힘들다고. 우리 아까 사유재님도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근데 간 때문이 아니에요. 저 때문이에요. 지인이 너무나 힘들게 간을 혹사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보조식품을 가서 전달을 할 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혼자 내 몸을 다 해독시키려면 힘드니까 종업원을 하나 구하든지 머슴을 하나 구해라. 그러면 그 머슴이 하면 나는 그 잠깐 쉬는 사이에 그 머슴이 해놓으면 내가 수월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보조식품을 먹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야기가 쉽다고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균형 잡힌 영양. 균형이 잡히면 우리 몸이 건강하면, 저는 아까 사회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아픈 데는 없어요. 어디가 특별히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그다음에 뭐 허리가 아프고 그런 건 없어요. 그리고 내장도 특별히 아픈 데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주 힘이 넘치고 건강하냐? 그건 아니에요. 저는 제 스스로 제가 움직여서 제 몸을 이렇게 자가 발전기를 돌려서 움직이는 형태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처음에 더블엑스를 먹었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 이 몸에서 그 영양이 들어오니까 버거워서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러면 막 움직여요. 지금도 역시 음식을 먹거나 무엇을 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좀 힘들어요. 그냥 막 움직여요. 움직이다 보면 장기가 움직이는 것 같아요. 장기 자체가 그렇게 튼튼한 장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는데 어디 병은 없어요. 이렇게 균형 잡힌 영양을 먹다 보면 제 몸이 건강해지거든요. 건강하면 첫 번째, 저는 어느 분이나 만나면 단백질을 먼저 권해요. 누구를 만나든 단백질을 먼저 권하거든요. 그래서 단백질을 먼저 권해서, 좀 건강한 사람들은 그래도 단백질 양이 한 수저를 드시라고 해도 드셔요. 근데 아주 건강이 바닥인 사람들은 절대 못 먹어요. 그래서 티스푼부터 넣어갖고 먹기 시작을 해서 양을 늘려가라고 하거든요. 오메가3도 마찬가지예요. 오메가3도 권하면 생선 비린내가 이렇게 올라와서 못 먹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는데 이거 메가요법 해보잖아요. 생선 비린내 하나도 안 나요. 처음에 올라오다가 그 생선 비린내가 안 나고 그냥 싹 내려가는 그 현상이 있거든요. 더블엑스도 마찬가지고, 더블엑스도 저는 권할 때, 처음에 권할 때 저녁만 드시라고요. 저녁 드시고 나서 두 알 드시고 주무시라고 하고, 한 일주일 정도 그게 적응이 되면 그 다음부터 아침 저녁을 드시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것조차도 힘들다고 하면 하나를 아침 저녁으로 드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되면 재정량 드시라고 그래요. 그러다가도 조금 피곤할 때 재정량 드셔서 괜찮은 분들이 좀 피곤할 때 힘들다고 하면 점심 때도 한번 드시라고 해갖고 3번도 드시라고 하거든요. 밀크시슬 EX라고, 우리 간 하면 밀크시슬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 밀크시슬을, 저희 딸이 간이 좀 안 좋아요. 술을 좋아해요. 근데 간 수치가, 아까 그 수치를 하는데 그 수치로는 나올 수 없는 간 수치가 나왔어요. 하고 병원에서도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을 하거든요. 너무나 수치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병원을 데리고 갔는데 병원에서 이 실리마린이라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기 아메이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의사 선생님, 제가 아메이를 하는데 이 실리마린 성분이 들어있는 거 좀 주면 안 될까요? 라고 말을 했더니, 그렇게 네가 잘났으면 네 걸로 오지 못 오려고 여기로 왔냐고는 걸로 저한테 면박을 주더라고요. 그러는데 제 아이한테 그 약을 제가 넣겠어요. 거기서 약 처방을 해줬는데 알겠다고 대답만 하고 나와서
밀크시슬을 두 알 해갖고 아침, 점심, 저녁을 먹게 했거든요. 그러는데 이 한 통을 채 먹기도 전에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이제 젊으니까 그렇겠죠. 근데 우리가 간이 나 술 먹어도 취하지도 않고 괜찮아. 그렇게 그런 분들이 있어요. 멀쩡하다고. 근데 간 자체가 내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안 해요, 일을. 일을 않고 그냥 멈춰 있어요. 멈추고 그냥 장으로 내보내요. 그런 분들 대체적으로 설사하거든요. 술 마시고 나면 설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간에서 일을 않는다는 소리예요. 일을 않기 때문에 장으로 내보낸 게 장에서 무리가 되니까 장에서도 배출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게 밀크시슬이 간 수치 내리는 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딸을 보았을 때 재생도 하고 보호도 하고 해독작용도 한대요, 이게. 그리고 간이 이상이 있는 사람은 1일에 333mg을 먹었을 때 효과가 좋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는데 저희 딸한테 6알을 먹였다고 했잖아요. 하루에. 근데 우리 것이 하루 1일 것이 130mg이에요. 한 알이 65mg이거든요. 그러면 6알 먹이면 저 수치보다는 높잖아요. 그래서 간 수치가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밀크시슬 효능이 글루타치온 생성을 하고 SOD의 효소 생성을 하는데 SOD가 항산화 영양소잖아요. 그 다음에 항염, 간세포 재생도 하고 간세포 섬유화를 막아주기도 하고 해독작용도 하고 그 다음에 지방간, 간경화, 간수치 개선에 도움을 주고요. 간 때문에 지금은 많이들 이건 알더라고요. 그리고 그 민들레 시중에서도 민들레를 많이들 드시더라고요. 그러는데 그것은 얼마만큼 먹는지 어쩌는지 모르고 간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이런 제품을 드신다면 간은 건강해지겠죠. 그리고 간 하면 장도 건강해져야잖아요. 이스티비. 이제 이스티비는 저 아는 분이 손님 접대를 해야 되는데 양주를 드셔야 된대요. 여자분인데. 언니, 내가 오늘 양주를 먹어야 되는데 실수해서는 안 되는 자리야. 언니 뭘 먹고 갔을 때 양주 먹어도 실수 않겠어? 라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스티비를 한 통 사갖고 가서 안주 삼아서 먹어봐. 그랬어요. 안주 삼아서 먹어보라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하고 이걸 사가지고 가서 먹고 그 다음날 전화 왔어요. 언니 양주값이 너무 아까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하나도 안 취해. 그 정도로 결과적으로 볼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누군가를 하나 고용해서 할 수 있게끔 하면 제가 더 피곤하지 않다고 내가 더 힘들지 않다고 이게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간은 수축을 하고 담은 이완을 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간담은 부부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서로 협조하는 관계거든요. 그러면 간은 아까 밀크시슬이 중요하고요. 담이 약했을 때 이스티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담 붙은 사람들, 그 다음에 대상포진 있는 사람들도 이걸 주잖아요. 그러면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이게 해독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간 하면 장도 관리를 해야겠죠. 그래야만이 또 간이 건강해지니까. 왜 그러냐면 장이 안 좋으면 다시 간에 가서 해독을 시키게끔 올려보내기 때문에 장이 좋아야 간도 좋고 간이 좋아야 장도 좋기 때문에. 그래서 유산균 넣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화이브 비츠, 화이브 파우더. 이제 누가 그 소리를 하더라고요. 화이브 비츠 하면 식이섬유면 이것만 드시면 되지 왜 이 수용성까지 드시라고 말을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을 하죠. 화이브 비치는 빗자루질 청소하고 나면 먼지 나고 못 오고 하는데 걸레질은 안 할 거냐고.
걸레질 하기 위해서 수용성도 먹어야 된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두 가지를 다 먹어야 되냐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저는 요거 이스티비 그게 뭐예요? 파우더 그다음에 레시틴 그렇게 섞어서 갈아요. 갈아가지고 한 스푼씩 아침에 먹거든요. 그러면 너무나 좋아요, 이게. 이 자체가 제가 대상포진이 그게 대상포진인지도 모르고 저는 살았어요. 그 엉덩이에 이렇게 조금 나오고 이제 우리 거 보조식품을 먹으니까 심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대상포진이 면역력이 약해지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는데 그게 저는 생리 있을 때, 생리 있기 직전에 그것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고 살았는데 피부과를 갔더니 대상포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달고 살았는데 이거 먹은 데로부터는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안 나와서 사람들한테 대상포진만 있다 하면 저는 항상 이걸 먹고 있기 때문에 5번 먹을 것을 봉투에다 넣어서 지퍼백에다 넣어서 갖다 드리거든요. 효과 좋아요. 대상포진 때문에 고생 많이 해요. 병원에 가서 입원도 많이 하고. 근데 그거 못 고쳐요. 저도 우리 딸이 엄마 그냥 한번 일주일간 병원에 들어가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병원에 들어갔는데 근육이완제 주더라고요. 대상포진 하는데 근육이완제를 주대요. 근데 저는 제 스스로 막 움직여서 사는 사람인데 거기서 일주일간 근육이완제를 먹고 나왔더니 걸어 다닐 수조차 없더라고. 힘이 싹 빠져가지고. 그래서 다시는 그렇다고 해서 다시 안 나오냐? 바로 나와요. 힘들기 때문에 걸어 다니기 힘들기 때문에 바로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는 먹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장 해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드시면서 아세르로까지 드시면 장이 굉장히 깔끔해지거든요. 그리고 요새 그 우리가 지방대사를 켜는 온 다이어트 그 책을 요새 읽으면서 저도 그걸 한번 해봤어요. 그랬는데 방구가 나온다는 것은 내가 내 용량에 넘쳐서 나오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걸 했더니 방구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먹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 용량이 넘치면 가스가 차는갑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그렇게 많이 안 먹어도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먹어요. 그리고 해가 뜨면 먹고 해가 지면 절대 안 먹어야 되거든요. 물 외에는 안 먹어야 돼요. 근데 밤에 물은 꼭 드셔야 돼요. 물을 드셔야만이 영양소 운반체를 낮에는 움직이는 양을 쓰고 그 움직이는 그 음식을 가지고 저녁에는 영양소를 곳곳에 보내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물이 들어가야 그 영양소를 곳곳으로 보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밤에 물을 드셔야 돼요. 드셔야 되는데 밤에 음식은 절대 먹어서는 간이 독이거든요. 간의 독이에요.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음식물을 들어와서 그 해독 처리를 하게 되면 내 몸이 균형을 잡을 수가 없어요. 영양을 흡수할 수 없기 때문에 밤에 드시면 안 됩니다. 눈뜸과 동시에 드시는 건 좋아요. 그러는데 밤에 해가 떨어지면 겨울에 요새는 지금 6시만 돼도 해가 떨어지더라고요. 6시 넘어서 드시지 마세요. 그러면 건강해요. 눈 뜨고 드세요. 배가 고프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늦게까지 드시기 때문에 눈 뜨면 배가 안 고파요. 그러는데 일찍 안 드시면 아침에 눈 뜨면 배고프거든요. 그러면 눈 뜨면 드시고 눈 감았을 때는 해가 지면 절대 드시지 않으면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합니다. 정말 살아있는 강의죠. 저도 어저께 해가 져서 뭘 많이 먹었는데 막 뜨끔뜨끔하네요. 우리 리더님 강의를 들으니까 우리 그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한 말이 있잖아요. 음식으로 못 고치는 것은 약으로 절대 고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말이 확 떠오르네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지금 내 몸이 10년 전에 먹었던 음식의 산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오늘부터 저희도 해가 지면은 먹지 말고 눈이 떴을 때 좋은 것으로 몸을 채워가지고 지금
오늘보다 내일 더 건강해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좋은 강의해 주신 우리 이진주 리더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현준 리더님. 다음 준비하신 분이 이진주 리더님이셔가지고 제가 이름을 헷갈렸네요. 죄송해요. 지금 우리 이진주 리더님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오늘 첫 화면을 보니까 저 상자 안에 뭐가 있을까? 굉장히 또 설레네요. 그래서 오늘 큰 선물을 준비해서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하실 때마다 저희에게 정말 저희 이 뭐 비즈니스나 아니면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는데 오늘도 정말 좋은 강의 해주실 거라고 제가 기대가 됩니다. 자, 소개하겠습니다. 자, 다이아몬드 우리 이진주 리더님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이아몬드 이진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전 늘 이렇게 선물 상자를 가지고 와요. 왜냐면 제 삶에 아메이가 엄청난 선물을 줬기 때문에 제가 오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굳이 내가 사업 설명을 해야 할까? 과거의 내 사진과 지금의 내 모습을 내 삶을 보여주면 되는데 사진 갖고는 안 보이죠? 그죠? 제 모습이 어때요? 제 모습이 어떠세요? 좋아 보여요? 예. 제가 이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어떻게 저에게 아메이가 선물 같은 삶을 안겨줬는지 제가 살아온 스토리를 한번 풀어드릴게요. 거꾸로 가네. 늘 와도 헤매. 전주과하고 조금 틀려요. 이게 1965년도에 이정문 화가가 미래 2000년대는 어떻게 삶이 달라질까 만화로 상상해서 그린 그림이거든요. 근데 한번 보게요. 앞으로 35년 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까 했는데 여기 보면 태양열을 이용한 집 이루어져 있죠. 네. 그때는 아니었어요. 여기를 보면 전파 신문 이름만 틀리지 TV TV 자, 공해가 없지요. 전기 자동차 약 움직이는 도로 공항에 가면 많이 있죠. 보이시죠? 소형 TV 전화기 다 들고 다니죠 지금. 다 들고 다니고 있어요. 여기는 보면 부엌에는 오늘의 뭐예요? 메뉴인가 봐요. 이렇게 부엌에서도 요리가 이렇게 우리가 안 해도 만들어져 나오고 집에서 치료를 받고 그죠? 집에서 치료를 받고 공부도 집에서 그죠? 다 이루어졌죠. 이루어지지 않은 거 수학여행만 그죠? 수학여행은 아직 못 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우리 삶이라는 게 참 이게 안 넘어갈까요? 안 넘어가요. 삶이 상상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도 내 삶 속에서 그냥 조금 있다가 몇 년 살다가 갈 것처럼 미래를 내다보지 않고 늘 오늘만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안 넘어가요. 이거 어떡하지? 예. 그래서 어느 책에서 제가 들었는데 독일 사람들은 일단 이주를 하거나 이민을 가잖아요. 그러면 호두나무를 심는대요. 호두는 50년 후에 열린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호두나무래요. 그 다음에 무도 심고 배추도 심고 벼도 심는데 한국 사람들은 막 마음이 급하죠? 급하다 보니까 내일 먹을 거, 한 달 뒤에 먹을 거 이것밖에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되나요? 호두나무를 반드시 심고 지금 오늘의 일들을 해결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
노후가 문제가 심각해진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오늘날의 이 시점에서 미래 도시는 미래 생활은 봤더니 여기 이렇게 바다에 도시가 만들어져 있죠. 자, 이거 이렇게 이런 세상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온다. 상상하고 있기 때문에 오거든요. 아, 세상의 변화는 상상한 대로 이루어졌다. 지금까지 개인의 삶도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원하는 미래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셔야지 오늘 하루하루만 급급하게 살아가시면 늘 평생 이런 모습을 산다 이 말이에요. 제가 한 20년 전에도 누군가에게 아메이 사업을 얘기를 하면 아, 난 지금 당장 먹을 것도 없어. 당장 돈이 들어오는 일을 해야 돼. 난 당장 돈이 필요해. 그분 20년이 지나도 계속 그 얘기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것만 해결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는 오늘만 살고 갈 게 아니기 때문에 미래 것도 준비하면서 내가 오늘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서 80%를 나를 썼다면 20% 정도는 미래를 위해서 투자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쪽에서 뭔가 똘물이라도 쫄쫄 흐르기 시작하면 점점 더 그쪽으로 비중을 차지해 가면 내 미래를 만들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20살 때 이 직장을 들어갔어요. 직장 생활을 했던 사람인데 그냥 행복하게 월급 딱딱 나오고 9시에 출근하고 6시에 퇴근하고 낮에도 내가 읽고 싶은 책 다 읽었던 아주 한가한 직장이었기 때문에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너무 열심히 막 바삐 사는 사람들에 비하면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하지?' 이러면서 살았는데 제가 40이 되면서 퇴직을 생각하니까 '나 퇴직 후에 뭐 하지?' 다른 사람들은 이 세상 밖에서 근력을 키우고 있었어요. 이거 아니면 저거, 저거 아니면 이거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저는 너무 진짜 뭐랄까 풀로 하면 억새풀이 아니라 예? 그늘에서 자란 연두색 애기 풀의 모습으로 있는 것을 발견을 했고 또 밖에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이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일은 상상하기도 어려웠어요. 근데 제가 지금 저도 까마득히 잊었던 그런 시간들인데 내가 왜 40에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어린 나이인데 그때 그렇게 퇴직을 생각했지? 돌아봤더니 사건이 있었어요. 97년도에 IMF가 터지면서 98년도에 전부 다 연봉제로 다 바꿨고 그다음에 고참 언니들이 다 명퇴를 하라고 밀어냈어요. 그래서 그 언니들이 막 연대를 하고 안 나가겠다고 싸우고 막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못 견디니까 막 밀어내는 것을 못 견디니까 이쪽 언니 저쪽 언니 다 이제 이렇게 한 명씩 한 명씩 그만두니까 마지막에는 이제 청주 언니하고 전라북도 언니하고 부산 언니였던 것 같아요. 세 분이 야 우리 절대 나가지 말자. 절대 듣지 말게. 막 이러면서 막 대화를 나누는 걸 들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그 세 분 중에서도 청주 언니가 제일 먼저 그만두고 둘이서 우리 어쩌거나 막 이렇게 하다가 하다가 결국에는 이 언니들도 몇 년 버티다가 나가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러면 그 후회가 누구예요? 제 차례에 오고 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아 45살까지만 다니고 내가 그냥 말아야지. 그럼 나는 5년 안에 뭘 할까?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직장을 다니고 있을 때 아메이를 저희 후배가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아메이를 누가 가지고 온 건 아니지만 다른 것들 가지고 왔었거든요. 속된 말로 콧방귀도 안 꼈어요. 저한테 뭘 플랜을 얘기를 하면 그래서 "이게 그렇게 좋은 사업이야?" 좋은 사업이래요." "너네 오빠 하고 있니?" "안 한대." "언니는?" "안 한대." "그럼 너네 언니하고 오빠하고 너 하고 나면 그때 다시 와서 얘기해. 그렇게 좋은 거 같으면." 들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한 거죠. 음. 근데 제 상황이 인제 뭔가를 알아봐야 되는 그때가 오니까 들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됐고 그 자리에 인제 제가 가 봤죠. 근데 그 미팅장에서 저한테 질문했던 게 뭐였냐면 꿈 얘기를 그렇게 하면서 "당신이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이 1 터냐 3 터냐 꿈 터냐?" 물어보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제가 1 터이기도 했고 3 터이기도 했는데
꿈터는 아니요. 꿈터는 아니요. 5년 뒤에 그만두려고 하는 자리가 무슨 꿈터예요. 그죠? 5년 뒤에 나 나가야겠네. 이런 생각을 저렇게 결국에는 다 손들고 나가는데 길게 싸우지 않고 그냥 내가 나가라고 하면 오케이 알았어요 하고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꿈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꿈의 세상이 있다라는 것도 여기서 배우게 됐고 또 하나 충격적인 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학교 다닐 때 우리 내 인생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라고 선생님이 얘기하셔서 아 이걸 어떻게 그래 정말 암흑 같은 그림을 그렸던 거죠. 뭘 그리라는 거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너희들이 몇 살에 결혼을 하고 아이는 몇 살에 낳고 둘째는 몇 살에 낳고 어떤 정도의 경제적인 어떤 부흥을 이룰 것이며 이런 것들을 그려보라는데 그 고등학생이 무슨 돼요? 안 됐잖아요. 하지만 답답하지만 선생님이 쓰라고 하니까 제가 몇 살에 결혼, 몇 살에 아이 막 이런 걸 썼던 기억이 나는데 여기 와서 이 도표를 다시 본 거예요. 네,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때 저는 60살까지만 살아도 그때 20년 후의 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마득하게 먼 미래로 보였던 거죠. 여기 계시는 분도 어쩌면 저처럼 그런 생각할 거예요. 20년은 금방 오고 40년도 금방 오는데 굉장히 먼 걸로 생각했고 또 20년 동안 내가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했던 어떤 사건이 있었거든요. 제가 어딘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수술했는데 그게 암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막 한 서너 달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달렸던 시기가 있었어요. 아이들이 5살, 6살 때. 그래서 이 아이를 내가 놓고 가자니 이게 어디다 맡겨야 할까? 시댁 쪽에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없고 친정 쪽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들 짝꿍이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아이는 내가 지켜야 된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 그때. 그래서 제가 제발 우리 애들 좀 상처받지 않게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라도 살아 있었으면 좋겠다. 60까지면 땡큐고 그때까지면 아이들이 대학도 다 졸업하니까 땡큐인데 그 전에 고등학교까지라도 좀 졸업을 시키면 이제 성인이 되기 때문에 엄마가 없어가지고 주변에 어떤 바람이나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친척들이 서울에서 결혼을 해도 절대 버스 안 탔어요. 가끔 뉴스에 버스가 굴러서 결혼식 갔다 오다가 이런 사건 사고가 그때 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버스도 타고 안 가고요. 봉투만 보냈던 아주 소심했던 사람이거든요. 오래 살고 싶어서 애들 키울 때까지 살고 싶어서. 근데 여기를 갔더니 여러분 연장전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100세 시대라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이 시간들을 생각도 안 해봤거든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노후 준비라는 언어 자체가 없었어요. 단어가. 근데 여기 왔더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정말 뭐지? 나 생각도 안 한 이 노후 준비를 어떡하지? 여기서 뭘로 준비할 거냐고 자꾸 질문하더라고요. 근데 저 또한 답이 없더라고요. 답이 없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헉? 내가 100살까지 진짜 살면 어떡하지? 뭘로 진짜 준비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강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현재 일을 하면서 대안으로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알아보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알아보셨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받아들이고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뭐지?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공부를 해보니까 직장과 자영업자들은 임시소득. 노동을 내가 할 때는 돈이 나오고 내가 출근을 할 때는 나오는데 출근을 안 하면 돈이 안 나오는 임시소득이라는 거예요. 임시수입. 근데 저도 또한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직장인의 명함을 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내 소득이 나 퇴직하면 돈을 어디서 벌지? 이런 생각을 하긴 했지만 이거를 명쾌하게 임시소득이고 노동소득이라는 것 자체를 모르고 살아왔던 거죠. 모르고. 근데 아메이는 자영업으로 할 수 있는 일인데
자영업으로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끝까지 정년이었고 내가 맘먹기에 따라서 평생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평생. 자, 수입을 보면 직장인들은 출발부터 돈이 나오죠? 근데 언젠가는 끝나요. 자영업자들은 출발을 할 때 내 돈이 들어가죠. 소득 없어요. 내 돈을 들여서 차차차차 일어나서 언젠가는 끊기는데 아메이 소득은 무자본으로 출발을 해서 당신이 노력여에 의해서 무한대 소득이라는 거예요. 무한대. 아, 그래. 그러면 나는 이 무한대까지는 몰라도 요 자영업에 요만큼이라도 좀 벌어볼까?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아메이를 시작을 하고 저도 아메이 명함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출발을 하게 됐고요. 이제 이 속에서 또 양동이 소득과 파이프라인 소득이라는 것을 깨우치게 됐어요. 예. 노부트 기요사키라는 분이 직장인과 자영업자들은 양동이, 물을 늘 길어다가 먹는 양동이 소득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직장인이었지만 저희 집은 사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사업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자영업이더라고요. 이 또한 이 둘 다 지금 임시소득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정말 여기서 배운 거예요. 배웠고 또 이 파이프라인 뭔가 내가 물동이를 실어나르지 않아도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는 파이프라인 소득은 사업가나 투자가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자, 직장인과 자영업자는 노동 수입이고 사업가와 투자가는 인세 수입인데 아메이 소득은 어떤 거냐? 시작은 노동인 것 같은데 점점 오른쪽 보면 자산소득, 인세소득으로 변해간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결국에는 인세소득으로 넘어간다라는 이런 공부를 하면서 제가 굉장히 고민에 빠졌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런 동영상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어떤 건 나왔냐면 노인들이 박스 주워서 파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100세 시대 뭐 가난한 노년층 판자촌 막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매스컴에서 다뤘어요. 이제 지금은 그런 거 안 보이죠. 할머니 할아버지들 박스 주스러 다녀요? 그거 다른 분이 다 가져갔어요. 자동차 끌고 다니면서 젊은이들이 다 가져가 버려요. 그래서 노인들이 그것조차도 차지가 안 되죠, 지금은. 근데 이번에 제가 한번 좀 떠들어 봤어요. 강의 때문에. 100세 쇼크 EBS에서 다뤘는데 장수가 오히려 내 인생을 역습한다는 거지. 그죠? 장수의 역습. 벼랑 끝에 선 노인들. 이 프로를 봤더니 노후 준비가 굉장히 부족되어 있대요. 노후 준비를 안 한다는 사람이 거의 56.6%면 60% 아니에요. 그죠? 이 정도가 노후 준비를 생각도 못 하고 있는 분들이고 그다음에 OECD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이 뭐냐면 노인 빈곤율 49.6%. 우리나라가 노인 빈곤율이 1위에 1위.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살고 계시냐면 오전 6시 30분이 되면 이렇게 공원에 모이시더라고. 집에서 몇 시에 나왔을까요? 6시에는 출발했을 것 같아요. 자, 6시 반, 7시가 되니까 조금 더 많죠? 더 많은 분들이 모여들고 8시가 되니까 더 이제 여기 공원을 한 바퀴 돌리더라고. 이렇게 많아지더라고요. 9시가 되면 드디어 이제 식권을 받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232번이에요. 그죠? 일단 이게 다 나간 건 아닐 테니까 나눠주고 있는 걸 제가 캡처했거든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아침 6시에 자리를 잡아놓고 교대 앞에 가면 1,000원을 받는데요. 그리고 이촌에 가면 500원을 받는데요. 그래서 급히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하철은
우리는 돈을 내지만 노인들은 무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하시면서 돈을 벌고 계시더라고. 이것 또한 차별이더라고. 강남은 1,500원이요. 응? 강남은 1,500원이에요. 그래서 이 세 군데를 돌면서 이렇게 총 3,000원을 벌고 계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열심히 안 살았을까요? 열심히 사신 분들이에요. 이런 세상이 이렇게 세상이 바뀌고 나이가 이 나이까지 살지를 모르고 자녀들한테 올빵 투자하셨던 분들이거든요. 그런가 하면 또 이런 삶도 있더라고요. 이분은 91세인데 65년째 이 회사에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네스북에 지금 올라오신 분이거든요. 이 회사에서 65년째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냥 우리가 생각한 노인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컴퓨터 다 다루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 신규 직원들 오시면 회사에 안내하고 예절범절 이런 거 다 가르쳐서 회장님이 이분이 없으면 사업을 못 하신대. 그리고 회장님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 뭔 얘기 딱 하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회장님의 머리에 들어온 것처럼 딱딱 맞춰서 일을 해준대요. 그래서 놓칠 수 없는 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이렇게 사시는 분도 계셔요. 그리고 또 다른 삶을 살고 계시는 노인분들도 계시거든요. 이건 SBS에서 다룬 건데 당신의 노후는 준비돼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용인에 억대 보증금에 수백만 원씩 월세를 내는 유료 양로원이 있는 거예요. 용인에 있는데 한쪽 병동은 뭔가 질환이 있는 분들, 한쪽은 정상적인 건강하신 분들이 모여 사시는데 여기에는요 호텔 같은 식당 이렇게 식사를 하시고요. 식권 받는 거하고 너무 대조되죠? 자, 식후에는 게이트볼을 치러 내려가시고 골프를 치러 내려가시고 아프면 방에까지 와서 간호사가 당 체크도 해주고 다 돌보는 거예요. 이런 굉장히 경치도 좋은 호텔 같은 방에서 사시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봤더니 일주일에 한 번씩 침구는 빨아주고 매일 일에 와서 청소해주고 이런 것들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어요. 매 일주일에 한 번씩 이불 빠나? 이불 빠세요, 여러분들? 저 고백하건데 겨울 이불 꺼내면 겨울 지나야 빨거든요. 일주일에 하면 그렇게 깨끗하게 호텔 서비스를 받고 사시는 거예요. 이분한테 여기서 사시는 삶이 만족되시냐고 물어보니까 아주 노인들한테는 지상 천국이죠. 이렇게 여러 형태의 삶이 있어요. 미래에 우리 노후에 정말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지 이분들의 어떤 차이는 뭐가 불러온 결과인지 예. 누군가는 인세 소득에 열심하셨고 누군가는 노동소득에 열심하셨던 분들의 결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어떤 일이든지 제가 해보면 어디 거기에 적응하는데 3개월이 걸리고요. 그다음에 3년이면 자리를 잡아요. 거기 전체 다 파악을 해요. 5년이면 그곳에서 일 잘하는 사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어차피 미래 삶이 이렇게 딱 극명하게 달라진다면 내가 이쪽 분들이 가져갔던 이 소득 속에서 좀 보대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익숙해지고 여기서 잘하는 사람이 돼서 이런 미래를 내가 준비하는 사람이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제가 여기서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인터넷의 발달로 우리들에게도 마음만 있으면 뜻만 있으면 우리도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굳이 여기서 막 뭐랄까 상상하기도 싫은 미래를 미리 생각해보고 막 이럴 필요 없잖아요. 미리 우리가 한번 내 미래를 한번 바꿔보고 준비해보자 이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정거장이에요. 기차역이죠. 기차역에는 왜 와요? 어딘가 떠날 사람, 어딘가 이곳에 내려서 뭔가 이용할 사람들 이런 것 때문에 오게 되잖아요. 이곳에서 내려서 내가 가야 할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기차역이 있는데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이 우리 그 정거장이 인터넷에 많이 깔려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 인터넷 속에 이 플랫폼 기업들이 많이 있죠. 에어비앤비, 우버 택시, 그다음에 배달의 민족, 카카오톡 이런 것들이 인터넷상에 있어요. 인터넷상에 있는데 이들은 뭘 제조하거나 유통하거나 이런 거 하지 않거든요. 그냥 정거장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이렇게 변화되면서 이 여기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이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는 거죠. 방을 예약하기도 하고 택시를 타기도 하고 음식도 배달하고 은행도 이용하고 음악도 듣고 이거에 대한 내가 지불한 돈에서 얼마를 30에서 35%를 누구에게 주냐? 이 정거장 사업 하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플랫폼은 소유 기업형 프랜차이즈라고 하는데 이래서 이들이 굉장히 거부가 됐잖아요. 엄청난 부자, 우리는 상상도 하기 어려운 부자가 됐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저 아는 분이 이거 배민, 그분은 배민, 언니 배민, 우리 사촌 신우 사이가 하잖아. 배민을 자기 사촌 시댁 작은 집 딸 이렇게 사이가 한대요. 저는 뉴스에서 그걸 봤거든요. 5천억을 이분이 기부하셨더라고. 5천억 기부. 5천억 정도 기부할 정도면 우리 5천억 만져보지도 못하고 가잖아요. 그렇게 이 플랫폼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엄청난 거부가 되셨어요. 거부가 되셨는데 자, 그분은 이제 파셨다고 하더라고. 파시고 다른 사업을 구상하고 계신다고 얘기하시더라고. 이게 배달의 민족은 이제 다른 분이 인수하신 거죠. 근데 이 사업을 이런 거대 기업들만 재주가 좋은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그런 기회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기회? 자, 보세요. 자, 아메이는요. 아메이는 명품 생필품을 제조하는 회사예요. 여기는 누가 관여하지 않고 있어요. 여긴 누가 하냐? 내가 소비자인 내가 정거장 사업을 하는 거예요. 플랫폼 사업을.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래요? 개인형 프랜차이즈다. 예. 기업형은 그 기업만 하는 거지 소비자에게 그걸 사업할 수 있는 권리를 안 주는데 이 개인형은 내가 해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분양할 수 있는 분양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사람들이지만 굉장히 크게 키워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에는 왜 어떤 저기 때문에 기회가 왔냐면 유통이 변화하는 거예요. 자, 생산자가 300원에 제품을 만들면 과거에는 1,000원에 팔았어요. 이 볼펜을. 광고, 총판, 도매, 소매 다 이분들이 가져가셨죠. 가져가셔야 되고 가게 챙기고 앉아 계시는데 그죠? 자, 생산자가 시간이 흐르면서 98년도부터 300원에 생산한 이 볼펜을 이제 어디서 사요? 홈쇼핑이나 인터넷 대형마트로 옮겨졌죠. 700원에 준다고 하고 여기에는 정말 다양한 제품들이 있다 보니까 그죠? 여기는 안 갈 수가 없죠. 그리고 점점 이 마트가 생긴 그 반경 3km 이내의 가게들은 다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사라지다 보니까 나는 우리 동네 가게를 이용하고 싶었지만 없어졌는데 어떡해요? 그래서 대형 매장을 갈 수밖에 없었던 이런 유통의 변화가 있었는데 이거는 지금 이 비용은 어떤 거하고 관계 있어요? 정말 제품 질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제품 질과 아무 관계없는 비용이 유통비로 나갔던 거죠. 예. 근데 아메이는 어떤 유통이냐? 아메이는 고품질로 만들어요. 그래서 400원의 제품을 만들어서 700원에 드립니다. 여기에 400원과 700원의 차이 35% 광고 유통비를 따박따박 적립을 했다가 노력하신 그 크기만큼 여러분들에게 돌려드리는 거예요. 아메이의 회원이고 아메이의 소비를 하시면 어떤 혜택들이 있냐면 회원 할인가로 제품을 받아서 쓰실 수가 있고요. 가입비가 없죠. 의무 구매량도 없어요. 물건이 떨어지면 쓰면 그뿐이에요. 근데 쓰다가도 마음에 안 들면
100% 만족 보증제로 다 환불을 해준다 이 말이에요. 다 환불을 해줘요. 또 90일 이내에 가지고 오시면 환불을 해줍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정말 용기를 얻었어요. 내가 누군가한테 물건을 전했을 때 다시 되가져 올 수만 있으면 미안할 것도 못할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아, 나 이런 거라면 정말 해볼 수 있겠다. 여기에서 저는 정말 빵빵한 힘을 얻었어요. 초기 때. 그래서 전달을 하다 보면 사업의 기회까지도 여러분에게 찾아옵니다. 자, 여기 위에서 소비를 하셨던 분들은 어떤 소비냐면 여기 단순 소비에 끝나요. 지출로 끝나죠. 끝나요. 이걸로 끝난 거예요. 근데 이 아메이에서 소비를 하시는 분들은 가치 소비라고 해서 이 자산을 만들어가는 이 소비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먹고 쓰는 거 보면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이번에 우리 아이들 좀 뭐랄까? 아들이 좀 이사 갔어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제품을 보냈는데 이제 새로운 살림을 하니까 거기에 보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매달 먹는 것이 저는 체크를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지금껏 먹였지만 체크를 해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한꺼번에 보내니까 체크가 되더라고요. 맨즈팩, 슬림팩, 유산균, 콤부차, 그리고 우리 바디기 새로 나왔죠. 초코맛, 밀크티 맛, 카페라떼 맛. 이게 얼마인 줄 아세요? 이게 67만 원. 햇반, 즉석국, 아쿠아 음료. 걔는 물을 아쿠아 음료로 먹겠대. 바로 정수기 설치하고 필터 넣어주고. 예?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늘 먹는 게 샴푸, 뭐 세제 이런 거 다 빼고라도 그런 것들 몇 달씩 한 번씩 보내면 몇 달씩 쓰잖아요. 근데 매달 먹는 게 67만이 67만. 저한테 엄마 다 먹어보더니 다음엔 초코맛만 보내줘요. 네, 초코가 맛있대요. 근데 초코가 우리가 생각에 달 것 같죠? 초코 당이 11g 들어있어요. 밀크티가 12g, 카페라떼가 13g 들어있어요. 초코가 제일 조금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보내주고 그러면 우리 딸은 안 먹겠어요? 우리 딸 지금 혈관 청소 제가 시키고 있거든요. 가서 병원에 가서 뭐 체크했는데 뭐 고지혈이니 고콜레스테롤 어린 것이 막 나는 없는 제 말 안 들어요. 장롱 속에 다 살 뺀다고 보면 땡땡 선식 막 이런 것들이 장롱 속에 가득 있어요. 자기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우리 같이 해보자 했는데 같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장롱 속에 넣어놓고 실행이 안 되는 거지. 몇 번 먹고 쌓여 있고 몇 번 있고. 정말 말 안 들었거든요. 근데 며칠 전에 저한테 삐죽삐죽 오더라고요.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내가 뭐 먹어야 돼? 그렇게 해볼게. 그런 거. 그렇게 해볼게. 그래서 제가 챙겼어요. 챙겼는데 혈관 청소를 3일간 비타민C 30정씩 3번, 3일. 그 다음에 4일째부터는 비타민C 10정, 오메가3 7정 3번. 네? 그 다음에 식이섬유도 넣고 그 뭐 초코맛 막 이런 거 다 넣었더니 그 애가 지금 먹고 있는 식사가 20일간 먹는 것이 63만 원. 63만 원. 제가 20년 전으로 돌아가면요.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그 애들만 먹이는 거 아니 저도 먹잖아요. 엄두가 안 나는 것을 지금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활들을 여기서 할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가치 소비를 계속 하시면서 이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고 내가 경험해보고 믿음이 생기고 하면서 다른 분들을 케어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그것 자체가 자산입니다. 그거 가지고 사업하시는 거예요. 자, 소비는 정말 기회예요. 자, 그동안 우리가 생필품을 다 써왔죠. 생활하는 사람들은. 자, 일반 마트에서도 써봤고 그다음에 할인 매장도 가봤어요. 그리고 인터넷 쇼핑도 하죠. 근데 이 여기저기서 흩어져서 했던 것을 이제부터는 내가 알았으니까 가게는 몰랐으니까 이렇게 했지만 알았으니까 아메이로 바꾸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찾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을 먹고 이제
제 가게를 오픈했어요. 어떻게 열었냐? 저는 무점포라고 했거든요. 무점포. 하지만 점포가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휴대폰에 있죠. 제가 깔아놓은 앱들이에요. 자, 비즈니스 여기 있죠. 비즈니스 이 부분 여기에 아메이가 들어있어요. 자, 여기 있죠. 여기를 클릭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이진주님의 가게가 열립니다. 열리면 자, 취급하는 상품들이 뭐냐고요? 여기 기초 뭐 건강영양 뷰티 다 있죠? 이게 제 가게예요. 이 가게고 이것만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냐? 자, 초이스도 있습니다. 초이스 건강보조식품, 아티스트리, 퍼스널 케어. 우리가 생활하는 건 다 있어요. 홈케어. 그다음에 원포원 제품들. 그럼 이것만 제가 또 매장 있냐? 가게냐? 매장도 있죠? 매장도 저에게는 있습니다. 이렇게 14개 매장이 전국에 있습니다. 아직은 제가 가보지 않은 매장이 많지만 네, 이렇게 저는 이렇게 가게를 오픈하게 됐고요. 실제로 아메이는 실제로 존재하는 기업이고요. 제조 회사예요.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는 기업이죠. 전 세계 100여 개 지역에 나가 있는 그런 상상할 수 없는 크기의 기업이고요. 800여 명의 과학자가 계속 제품을 연구하고 있고 450개 직접 생산하고 200여 개는 OEM 방식으로 직접 생산하는 게 650가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 세계 11개 지역에 R&D 센터가 있어요. 대부분 기업들은요. 이거 없어요. 어디 연구소에다 의뢰하는 거죠. 의뢰. 제품을 만들 때마다 의뢰. 그 연구원이 그 제품을 계속 연구할까요? 그때만 그런 거거든요. 근데 아메이 11개 지역에 R&D 센터 있고요. 그래서 700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전 세계 4대 유기농 농장까지 보유하고 있는 4대 농장을 직접 보유하면서 식물을 재배하는 회사는 전 세계 유일한 회사예요. 1959년에 리치와 제이가 창립한 후에 이제 2세대에서 경영하다가 전문 경영자에게 지금 맡겨서 운영을 하고 있죠. 자, 기업 이념인데 아메이의 기업 이념은 이거예요. 이거에서 좀 심장이 두근거리셔야 돼요.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을 통해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다. 근데 아무에게나 그냥 성공을 앵겨주는 게 아니라 꿈꾸는 사람에게 꿈꾸시라고. 제가 처음에 꿈꾸시라고 했잖아요. 꿈꾸세요. 여러분들도 진짜 보다 멋진 어떤 미래를 꿈꾸시고 이 속에서 성공하신 분들 많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나도 저 삶이 내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꿈꾸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기서 아메이 속에서는 사실은 만족스러운 삶은 아니에요. 근데 과거에 일반 평민으로 돌아갔을 때 아메이를 모르던 사람으로 돌아가면 굉장히 만족 정도가 아니죠. 근데 이런 삶을 살면서도 또 바라볼 수 있는 또 삶이 있는 거잖아요. 나도 저분처럼 더 해야지, 더 열심히 해야지 계속 희망의 끈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게 더 좋은 거죠. 아, 나 이제 이 나이 이만하면 됐어. 이런 사람이 아니고 계속 뭔가를 하는 그렇게 내가 내려놓고 이제 뭐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울증이에요. 아이들 다 키워놓고 우울증 다 걸리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나는 아이들만 보고 아이들한테 내 인생을 모두 걸었는데 아이들은 빈둥지 같다는 거 있잖아. 아이들은 떠나서 너무 남자되어 있는 것도 슬프고 또 아이들이 내가 그렇게 정성을 쏟은 만큼 아이들이 자라있지 않아. 응? 일터도 없어서 집에 있거나 이러면 정말 죽을 지경 아니에요? 이런 것들 때문에 우울한 사람들도 많은데 계속 뭔가 끊임없이 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다는 건 정말 큰 선물이에요. 나중에 이제 나이 드셔보시면 그걸 그때서 깨달기는 하지만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아메이는 지금 그 상공회의소 회장을 3번이나 했거든요. 제이 벤 앤델이 1번 하셨고 그의 아들인 그 스티브 벤 앤델이 2회나 했어요. 이거는 상공회의소 의장이라는 건 뭐냐면요. 경제 대통령이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의 경제 대통령. 근데 미국에서 경제 대통령을 했다라는 거는 전 세계 경제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해석하셔도 돼요. 예. 이렇게 그만큼 아메이 위상이 크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사진을 가지고 왔고요. 제품 보겠습니다. 전 세계 판매 1위. 대통령도 먹고 있는, 지금 대통령님 잘 모르겠네. 김대중 대통령 드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싱가포르는 수상제래요. 싱가포르의 수상님도 먹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이런 뉴트리라이트 88년 역사. 우리 인체에서 임상이 끝나려면 30년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임상을 3번이나 하고도 남은 제품이에요. 근데 만들어진 지 5년 되고 10년 된 거 여러분 임상 대상자이십니다. 이래서 누가 먹고 있어요? 국가대표 선수 팀 뉴트리라이트에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먹고 있는 제품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아티스트리 제품들이 있죠. 지금 이제 뉴트리라이트에서 나온 식물 영양소를 가지고 만든 이런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도 정말 이 부분이 정말 기대가 돼요. 이거. 그리고 이 프로모션이 굉장히 선물이 커요. 어떻게 보면 이 제품값에 거의 선물값이에요. 네. 한번 잘 스폰서님들하고 한번 따져보세요. 거의 제품값에 육박하는 선물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1월 1일 날 저도 긴장하고 있어요. 나도 몇 개 사야 할 텐데 이럴 때 줄 때 사야죠. 그죠? 어차피 쓰는 건데 사야 되는데 내가 몇 개나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부지런을 떨어야 되겠죠. 자, 퍼스널 케어 제품들이 있어요. 아메이홈 세제들, 그다음에 퀸냄비. 우리 그 속에서 굉장히 가장 싼 게 퀸냄비죠. 정수기. 굉장히 좋은 물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좋은 거는 남겨두고 나쁜 건 싹 걸러줘요. 좋은 거 뭐? 이렇게 미네랄은 완전히 남겨주고 나쁜 거는 이런 것들도 스폰서님하고 좀 깊이 공부해 보세요. NSF에서 이거 좀 걸렀으면 좋겠다.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건 전부 다 걸르고 있어요. 자, 청정기. 바깥 공기보다 5배 오염되어 있대요. 지방 공기가. 실내 공기에 의해서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대요. 2012년인데 지금 더 많은 공기가 오염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가장 작은 초미세먼지가 아니라 초미세먼지가 아니라 초미세먼지까지 걸러주는 이런 필터를 장착하고 있어요. 0.0024까지 99.9% 감소시키는 필터인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 중환자실이나 이런 데는 헤파 필터가 들어가요. 청정기가. 이게 0.3이에요. 얘네들이 걸르는 거예요. 근데 아메인 뭐예요? 0.0024라는 의미는 요거예요. 바이러스는 0.2 마이크로고요. 박테리아는 0.0이에요. 근데 그보다 더 작은 것까지 이 친구는 걸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유해가스 제거율 94%. 이거는 지금 이게 잊어버렸네. 이거 숯이잖아요. 숯도 잊어버려. 예. 여기 구멍 다 있잖아요. 이 구멍을 펼쳐놨을 때 표면적이 어느 정도냐. 205개 축구장 면적을 펼쳐놓은 정도의 굉장한 넓은 것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이런 알러지 대단 인증마크도 받고 프렌드리도 받고 받았죠. 영국 알레르기 재단 알레르기 유발물질 19가지 항목이 있는데 전 항목을 받아서 전 항목을. 이보다 더 완벽한 청정기는 없습니다. 세계에. 정수기도 그렇고 없으신 분들 이제 문 닫고 사는 지금 가을 왔고 겨울 오잖아요. 부지런히 구매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또 새로운 제품들이 계속 쏟아지죠. 이런 제품들. 원포원 젝트, 원포원 프로젝트 해서 원포원 제품들 장바구니가 있으면서 또 굉장히 인기가 많아졌죠. 원포원 제품들. 그리고 미국 아메이에는 이렇게 공유되어 있는 어떤 제품들도 회사들도 많이 있어요. 저는 이런 것들이 기대돼요. 아메이 비자 카드 몇백만 원씩 쓰는데 이왕이면 얼른 우리 거 카드 좀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아메이에 한 200만 가지가 거래가 되고 있다는데 제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 20년 전에 제품이 한국 아메이 400가지였어요. 들어올 땐 5가지였죠. 제가 할 때는 400가지였어요. 지금은. 그럼 미래에는 여러분들 다른 데서 돈 쓸 일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좀 다이어트를 2주째 했어요. 좀 달라지지 않았어요? 2달 전보다는 좀 깎고 왔어요. 저 좀 깎았어요. 그랬더니 어디를요? 그래서 전신 깎는데 700만 원 들었어요. 그랬더니 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못해 돈 없어서. 어? 나 딴 데 가서 700 주고 못해요. 아니 200 주고도 못해. 근데 아메에서는 700이어도 할 수 있어. 아메에서는. 내 가게니까요. 여기서 다 쏟아져 나오니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좀 알아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자, 김희애는 연예인이에요. 이분은 정말 남편도 부자인데 자기까지 돈을 그렇게 벌어야 되나? 엄청 벌고 있죠. 광고비가 얼마예요? 평생 가진 않겠지만, 그죠? 이분이 럭키 치약 하는 건 아닌데 저희가 치약 데뷔하려고. 예. 자, 럭키 치약을 광고로 해서 이분은 굉장한 돈을 벌고 있습니다. 벌고 있는데 이분은 화장품이죠. 그럼 우리는 뭐 이렇게 연예인이 나도 이쁜데 따져놓고 보면 이쁜데 그리고 나도 연예인 되면 이보다 더 깎을 수 있거든요. 더 깎고 이쁘게 할 수 있어요. 기회가 없는 거지, 그죠? 자, 기회가 없지만 또 여러분들에게 광고 기회를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짜잔, 이렇게. 저도 저는 이것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었냐면 김희와 같이 대단한 사람이 이 치약을 전달해서 돈을 버는데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평범한 사람이 돈을 광고로 해서 벌 수 있는 거는 이 치약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치약을 갖고 광고를 한다면 되겠어요? 아메이의 빵빵한 제품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아메이가 여러분 등 뒤에 정말 든든한 백으로 계셔주시니까 이걸로 성공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메이가 그냥 시중에 있는 제품이라고 막 이러면 광고해도 안 돼. 근데 빵빵한 제품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를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요. 자, 저희 제품에는 이렇게 PV와 BV가 있어요. 점수가. 더블옥스로 얘기하면 46,850원이 PV이고 BV는 77,300원이죠. 가격은 85,000원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물가가 계속 올라가면 PV는 별 변동이 없는데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BV는 부가세를 뺀 가격이 BV이기 때문에 계속 바뀔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1.65가 반영이 되어 있고요. 예, 저희 그 35%의 광고 유통비를 적립해가지고 어떻게 주고 있냐면 여기 1,000만까지 21%. 이거는 네트워크 실적 대비 보너스예요. 공동 구매 크기로 주는 거예요. 21%니까 여기가 굉장히 큰 돈이 있는 것 같죠? 아니에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큰 돈이 있어요. 여기 리더십 보너스 6%잖아요. 6%. 이거 루비는 조금 바뀌었네. 성공자 수에 따른 보너스. 내가 누구를 성공시켜서 1,000만 이상을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왔냐. 그거에 따라서 주는 이 리더십 보너스가 여기 1차 보너스보다 훨씬 크고요. 이거보다 큰 보너스가 3차 보너스예요. 이건 전체 네트워크 크기에 따른 보너스거든요. 알고 가시면 어떤 눈이 생겨요? 아, 나 이거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겠다? 누구 키워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합리적인 보너스를 배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20만을 만약에 썼어요. 쓰면 3% 1.65 만 원 정도가 캐시백이 됩니다. 네, 스폰서님도 이렇게 쓰셨겠죠. 그리고 저에게 안내했겠죠. 네, 제가 A와 B에게 안내를 해서 이렇게 쓰시면 합계가 총 스폰서는 80만이 되는 거예요. 매출이 80만이고 6%, 그래서 79,200원. 전 이렇게 짜투리로 나오더라고 돈이. 계산해봤더니 이거 일일이 계산해서 만들었거든요. 자, 이후의 그룹은 60만이고 6%, 59,400원이에요. 그럼 S는요. S는 이 79,200원에서 U 여러분들이 하신 거 59,400원을 빼야 S가 가져가야 할 돈이거든요. 그래서 S는요. 19,800원을 가져가십니다. U는 또 어떻게 달라지냐면
친구 여기 유가 59,400원 받았잖아요. 전체 팀 거를. 그래서 친구들 거 20만 하신 분들 거 10,000원씩 2만 원 빼주면 유는 얼마예요? 39,400원이에요. 스폰서님은 19,800원인데 나는 39,400원인 거죠. 수입이 역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스폰서님은 한 분, 나 하나에게 얘기했지만 나는 2명에게 노력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어떻게 열심히 노력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어쩌면 이 안에 우리 스폰서님, 조성봉 스폰서님을 앞설 분들도 계신다는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건 좀 실례인가? 절대 실례 아닐걸요? 스폰서님 더 좋아하실걸요? 예. 자, 그래서 스폰서가 없으면 좋을 것 같지만, 예? 아우, 나 스폰서가 내 거 뭐 가져가는 것 같아. 그래서 없애버렸어. 스폰서 없앴어. 그래서 59,400원 여러분 거 그대로예요. 6명이니까. 59,400원에서 이분들 거 10,000원 빼주면 여전히 39,400원이고요. 나는 이 아메이 세계에서 스폰서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고아가 된 거예요. 고아. 스스로 세상을 헤쳐가셔야 돼. 계셔주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스폰서님은 할머니도 살아계시고 엄마도 살아계시면 더 좋죠. 예. 많을수록 좋다. 그래서 선착순이 아니고 노력순이라는 거고요. 스폰서하고 아무 무관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내가 내 사업을 열심히 펼쳐가시기만 하면 스폰서님은 당신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잘 안내하고 칭찬하고 끌어주실 겁니다. 애정자 네트워크는 여러분 혼자 썼을 때 10,000원이에요. 근데 2명에게 소개하면 39,000원이죠. 자, 6명에게 소개하잖아요. 이제 계산하셔야 돼. 네. 7명이고 140만 점 9% 1.65 207,900원이 토탈 나오는 데서 20만 쓰신 분들 드려야죠. 20만 쓰신 분 3% 6팀 6만 원 쭉 빼고 나면 14만 7,900원이에요. 식구가 6명이 느니까 14만 8,000원이에요. 쓰는 건 어떻게 썼어요? 여전히 계속 20만 쓰셨어요, 여러분은. 생필품 떨어지는 거. 자, 근데 돈이 이렇게 고배고부로 늘어나는 거죠. 4명씩 친구가 늘렸다고 가정을 하면 이 한 팀이 5명이죠. 근데 6명이 다 늘리면 5, 6, 30명하고 함께 내가 쓰게 되면 31명이죠. 나까지 받는 금액이 153만 4,500원인데 여기에서 100만 그룹 5명씩 썼잖아요. 이거 5명 100만이 쓰신 거 6% 59만 4,000원을 6팀 골고루 나눠주고 나면 내 돈은 94만 500원이에요. 그래서 인원이 나와 30명이 늘으니까 나는 돈이 어떻게 튀었어요? 94만 원. 여전히 여러분은 20만씩 생활비 쓰신 거예요. 자, 이분들이 또 2명씩 더 늘렸다고 생각하시면 시간이 가면 확장이 되겠죠. 늘렸다고 생각하시면 총 79명이고요. 1,580만 점. 전체에 나오는 돈이요. 651만 7,500원입니다. 그래서 이 팀이 지금 13명이거든요. 13명 20만씩 써서 260만 팀. 이게 6개. 6개가 골고루 가져가야 할 돈이 308만 8,800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져가실 돈은 342만 9,500원. 여기서 이 6팀을 쭉 빼주면 이런 돈으로 바뀝니다. 자, 여러분이 20만씩 쓰시면서 식구가 78명으로 늘어나면요. 342만 9,000원이에요. 여러분이 다 이거 다 늘렸어요? 아니거든요. 함께 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자, 생필품이고요. 반복 구매가 계속 일어납니다. 생필품은 신제품이 계속 출시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가 증식이에요. 스스로 자가 증식하는 거기 때문에 무한 소득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이러면서 또 우리가 또 퍼포먼스 플러스 엘리트 보너스가 또 시행이 됐죠. 한국은 작년부터 했지만 원래는 올해부터 한 거예요. 1,000만을 하셨을 때 21%만 가져가셨는데 1,100만을 하시면 23%, 1,500과 2,000 사이는 25% 엘리트 보너스.
원래는 요거하고 요거만 있었어요. 이것도 2%만 더 줬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보너스도 달라지고 커졌습니다. 퍼포먼스 플러스라는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상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238만 5,900원을 받으셔야 돼요. 과거에는 이렇게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342만 8,700원으로 바뀌었어요. 거의 돈 100만 원 정도가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사학가들만 위해서 그렇게 정해놓은 건 아니고 또 소비자들에게도 해놨죠. 자, 9% 하신 분들 이렇게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고 해서 9만 원 1.6으로 하면 이분들이 14만 8,500원을 가져갈 수가 있고요. A머니 가져가실 수 있고 선물도 받으실 수 있죠.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 자, 15% 브론즈 빌더 이분들에게도 이렇게 많이 들었죠. 99만 원 받아서 A그룹 전체 받아서 99만 원을 받았는데 B, C, D 나눠주니까 59,400원씩 이분들 나눠주고 나면 내가 81만 1,800원이거든요. 이게 이제 81만 1,800원을 가져가실 분인데 또 브론즈 빌더 보너스 30%를 더 지급을 해서 24만 3,540원이 더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냐? 105만 5,340원. 에이클릭머니까지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니까 어떤 그림이 보이세요? 어떻게 보이세요? 자, 이렇게 동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아기를 사랑하는 부부도 보이고, 그죠? 다정한 연인도 보이고, 사이 좋은 자매 같아요. 어떤 걸 내가 바라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아메이를 내가 어떤 시각으로 보냐에 따라서 누군가는 기회고 누구는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는 휴지에 불과하다는 건데 귀한 기회로 좀 보셨으면 싶고요. 1,000만을 한 번 하면 SP고 이것을 3번 하면 GP 이거를 6번 하면 PT 12달 내내 하면 파운더스 PT인데 PT가 되면 이런 혜택들이 있죠. PT는 한 연 2,000이고요. 파운더스 PT는 4,000. 정해진 건 아니에요. 본인의 어떤 사이즈에 따라 다 틀려지니까. 과거에 이제 호텔에 2박 3일 보내줬는데 지금 코로나 시국이라 지금 다른 형태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해외여행 1차 자격이 되는 거죠. 상속의 권리도 있어요. 자, 더 많은 핀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항해할 수 있는 핀들이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고요. 리더십 보너스는 한 팀을 내가 1,000만 이상으로 독립을 시켰을 때 받는 건데 6% 드리거든요. 6%. 그래서 156만 4,200원인데 1,000만 정도 독립을 하시면 여러분들에게 100만 원 정도의 인세 소득이 옵니다. 여러분들 금메달 하나 따면 100만 원인 거 아시죠? 금메달 따기 쉬워요? 평생 못 따는 거기서 살아도 못 따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여기서 금메달을 정말 따셨으면 한 개가 아니라 2개, 3개 우린 다 드리거든요. 근데 운동선수들은 다 받지는 못해요. 그것도 알고 계시죠? 네. 이렇게 해서 자기 파트너들을 3분의 PT로 키워내신 분들이 에머럴드라고 해서 연 6천에서 1억 정도 소득을 가지고 있고요. 다이아몬드는 6명의 파트너들을 키워내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연 1억에서 2억 정도의 보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거든요. 이 다이아몬드 정도가 되면 시간 부자, 친구 부자, 돈 부자라고 해서 쓰리리치라고 얘기합니다. 예. 여기 모두 다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색연필들이 있어요. 아직은 색이 진하게 칠해지지 않았어요. 이 색연필을 가지고 내 미래를 아직은 뿌연하고 흐리지만 어떻게 좀 예쁘게 강하게 선명하게 그려가셨으면 좋겠어요. 예. 자, 뭐 가지고? 아무것도 아니죠. 뭐요? 그냥 평범한 생필품 이걸 가지고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최고의 기회예요. 다른 기회가 있으시면 하시면 되는데 대부분 내 부모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데 내가 배운 게 평범한 것밖에 안 봤잖아요. 그래서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 기회가 없으시다고 생각하신다면 이걸 정말 꼭 붙잡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올해 삿포로죠. 전 여행은 생각지도 않았어요. 그냥
한 50만 원 정도의 내 용돈만 준비해도 되지 않을까? 요즘 여성들이 더 안타까워요. 저희 때는 남자가 벌어 먹여야 된다는 이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 당연히 남자분들이 먹여 살렸어. 근데 지금은 남자분들이 그런 의식이 없어. 네? 그래서 평생 어떤 내 자리가 불안한 것 같아. 언제가 안정이 되냐?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췄을 때 그때가 가장 안정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싱가포르 모두들 도전해서 가셨으면 좋겠고, 또 처음 오신 분들은 이 강의가 다가 아니거든요. 계속 들으셨으면 좋겠고, 또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은 또 9월이 우리가 첫 큐였잖아요. 이달 사실 첫 큐를 9월에 하신 분들은 10월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어요. 왜냐면 9월에 쥐어짰거든. 쥐어짰는데 이제 우리 소비자 소비자 넘는 것 같고 막 이렇게 보여요. 근데 이 곡이 넘으시면 GP 가실 수 있습니다. GP 넘으시면 PT가 보이고요. PT를 해내시면 파운더스 PT가 보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해봤기 때문에 이제 파트너들을 키워낼 수 있는 그것도 보입니다. 근데 이 지금 장벽을 넘지 못하시면요, 늘 다음에는 또 넘을 것 같고 다음 달에는 넘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괭이가 다리가 부러져서 괭이가 생길지언정 한번 꼭 넘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싱가포르에서 모두 만났으면 좋겠고요. 이제 3년 후에 직후 크루즈 여행도 있죠. 네, 크루즈 여행도 올해에 정말 열심히 뛰어서 자기가 PT, 파운더스 PT를 해보시고 그 경험을 가지고 남은 2년간 파트너들을 키워내서 또 크루즈 가셔야죠. 저는 아메이 사업을 하고 그렇게 50만 원만 생각했는데 1년 지나니까 제가 GP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4월 15일쯤에 미팅장에 나온 것 같은데 연말에 제가 GP가 되어 있더라고요. 9월부터 제가 큐를 했기 때문에 9, 10, 11 그죠? 그래서 엄청나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저 했어요 했는데 어머 15일 날 됐는데 PV가 400도 안 돼.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던 적이 있어요. 아, SP 때였구나. 그건 GP가 아니고 GP 때는 안 그랬고 SP 때 나 SP 됐어요 막 하고 스피치 하고 돌아다니는데 두 번째 달에 400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그때부터도 불철주야 뛰어다녔거든요. 잠은 잤어요. 그냥 말이 불철주야지. 미야자키 여행을 제가 3년째 아메이 알아보기 시작하고 3년째. 물론 빨리 간 건 아니에요. 우리 스폰서님은 얘기하시는데 기죽을 건 없어요. 스폰서님은 스폰서님 인생이고 나는 내 인생이잖아. 나는 어제의 나와 비교해야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안 돼. 자, 우리 스폰서님은 어떻게 얘기하셔요? 2년째 에메랄드 되셨대. 3년째 수석 되셨다나? 아유, 신이지 이게. 그죠? 저한테는 그래요. 저는 또 다른 삶도 중요하기 때문에 설렁설렁한 거예요. 그래서 3년째 이렇게 미야자키를 아이들과 갔던 경험이 있어요. 두 번째 여행은 어디로 갔냐면 호주 케언즈. 이때 김민기 리더가 26살 먹어가지고 군대 갔다가 잠깐 엄마랑 여행을 왔었어요. 춤출 분 나오라고 하니까 막 올라가서 막 춤추더라고. 근데 미팅 때 들어보면 그러잖아요. 지금은 그런 얘기 안 하는데 너무 커서 초보 때 이때 엄마한테 뒤지고 혼났대요. 촐랑대게 그거 올라가서 춤췄다고 혼났대요. 그런 얘기 들으면서 그 엄마하고도 제가 이제 잠수함도 타고 얘기도 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지금 트리플까지 성취했잖아요. 나는 그때 여행을 따갖고 간 사람인데 그분은 뭐야? 그저 엄마 따라온 사람이 트리플이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많다는 얘기 드리고 싶어요. 자, 태국도 갔고요. 그다음에 여기 어디예요? 코타키나발루. 사냐, 중국 사냐도 갔고요. 자, 발리도 갔습니다. 두바이도 갔죠. 하와이도 갔어요. 라스베가스도 갔고요. 본사 다이아몬드 대구 본사 초청으로 본사도 갔고요. 삿포로도 여러 번 갔지요. 이거는 본사에서 보내준 건 아니고 이 마지막 장면은 제가 잊을 수가 없어서 넣었어요. 스폰서님하고 그냥 사적으로 돈 내고
돈 내고 본사 투어하고 나이아가라를 갔었어요. 이 웅장한 이 곳도 제가 갈 수 있었던 거는 이 속에서 함께 했기 때문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제 개인적으로 나이아가라 가봐야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오신 게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함께 하다 보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뭐랄까 스폰서님들이 안내해 주기 때문에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어려울 때는 좀 의지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물어보세요. 물어보면 답이 있는데 자기 혼자 스폰서님한테 민폐 끼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스폰서님도 발전이 없고 여러분도 발전이 없습니다. 함께 가서 해야 되는 플랜인데, 그죠? 스폰서님은 여러분들을 키우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스폰서님한테 피해 갈까봐, 패 끼칠까봐 자꾸 조심하시면 그게 스폰서님한테 민폐입니다. 아셨어요? 얘가 상담 꼭 하시면서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파트너들하고 만남도 늘 갖고, 운동도 같이 하고, 아침에 혼자 라이드도 타고, 그죠? 저녁에는 저희 모여서 이제 북미팅을 해요. 그리고 날마다 나이트 갑니다. 이렇게 나이트에서 한바탕 춤추고 음악 틀어놓고 춤추고, 이걸 이렇게 맨날 춤추면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우, 내가 이거 춤추다 보니까요 진짜 춤도 배우고 싶어요. 근데 이 아바타가 추는데 마치 내가 추는 느낌이에요. 굉장히 즐겁거든요. 네. 근데 나가서 배우면 그렇게 안 추어지니까 실망할 텐데 배우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5년 후에도 여러분들은 살아 계실 겁니다. 내가 아메이를 들고 5년 후를 가는 거하고 아메이를 들지 않고 5년 후를 가는 건 너무너무 다를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어떤 노후를 꿈꾸시는지요. 네. 제가 들고 왔던 이 아메이는 저에게 진짜 멋진 미래와 지금으로부터의 미래까지도 책임져주고 저를 정신적으로 정말 안정되게 이끌어준 아메이입니다. 정말 함께 다른 분들의 더 나은 삶을 도우면서 내 삶도 이보다 좀 더 나은, 아메이는요 죽는 날, 그날 마지막 그날이 가장 화려한 삶이래요. 왜? 저만 봐도 그래요. 20년을 익혀왔는데 이게 뭐가 어려워요. 이미 몸에도 머리에도 다 익혀져 있는데 이걸 가지고 나누면서 다른 분에게도 정말 멋진 삶을, 나도 또 더 멋진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말 되게 조근조근 저희 마음속에 옆에서 살며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1시간 내내. 우리 리더님을 보니까 굉장히 체구는 작으신데 굉장히 당차고 뭔가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곳에 들었는데 우리 요즘에 새로운 걸 시작하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시대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보는 분들도 많이 있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거 그리고 정말 새로운 것을 만나도 내 안에 자존감이 먼저 세워지는 게 가장 먼저라고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야지 내가 새로운 걸 만났을 때 그것을 해내고 만들어내고 내 것으로 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길러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우리 아메이 이 리더님들을 이렇게 보면은 맨 처음에는 모르겠지만 이 안에 계속 이렇게 있다 보면 그 안에 뭔가 강인하면서 당당한 그 느낌이 있어요. 이 안에서 나도 모르게 그 자존감이 차곡차곡 쌓여져 간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오늘 우리 이진주 리더님을 보면서 이 느낌이 굉장히 크게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에 보신 것처럼 5년 후에 우리 이진주 리더님처럼 더 당당하고 멋있는 모습으로 이곳에 서가지고 강의하는 그 모습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너무 좋은 강의 해주신 우리 리더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또 이렇게 10월에 마지막에 왔죠. 제가 아까 아침에 이렇게 우리 미팅을 열 때, 오픈할 때 제가 그랬죠. 매주마다 느낌이 좀 다르다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왠지 차분한 느낌이 있었는데 제가 중간에 마지막 주야. 네, 이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아직
3일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리더님들 항상 그 긍정 마인드를 가지시고 남은 3일 동안 정말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 정말 더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의자에 있는 그 스티커 마무리만 잘 해주시고요.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날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